미국이 24시간 동안 숨을 죽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산불로 실종된 8세 소녀, 미국 최고의 수색견 10마리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48시간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그때 한국에서 온 하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전문견도 못 찾는데 저 작은 개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3시간 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이 생중계한 그 기적의 순간, 한국 진돗개 서리는 700년 역사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앤더슨입니다. CNN 로스앤젤레스 지국 앵커로 일한 지 10년째예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프로듀서에게 물었죠. 오늘 특별한 거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선거 여론조사, 교통법안, 날씨 예보. 다음 달 승진 심사만 생각하며 화장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기다린 뉴욕 본사행 기회였거든요. 오전 9시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원고를 읽던 그때 프로듀서가 귓속말 장치로 급하게 말했어요. 제시카, 긴급 속보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산타모니카 산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헬기 화면이 흔들리며 불길을 비췄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보통 산불이 아니었어요. 8세 소녀가 실종됐습니다. 디렉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 에밀리 존슨의 사진이 떴습니다. 갈색 머리에 밝게 웃고 있는 소녀였어요. 가족과 하이킹 중 갑자기 불이 났고 혼란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연기와 불길 때문에 더 이상 수색할 수 없었대요. 제 조카 생각이 났어요. 비슷한 나이거든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프로듀서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그가 망설였지만 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 커리어에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30분 후 취재차 안이었습니다. 카메라맨 톰이 옆자리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계속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방관 200명 투입, 헬기 5대 출동. 하지만 에밀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와 있었습니다. ABC, MBC, FOX 뉴스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에밀리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소방관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그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소방대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골든타임은 48시간입니다. 지금 4시간이 지났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이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현장 텐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에밀리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수색견 팀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검은색 벤 3대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개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독일 셰퍼드 4마리, 블러드 하운드 3마리, 벨기에 말리노이 3마리. 미국 최고의 수색견들이었어요. 수석 트레이너 마크 존슨이 내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죠. 그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이 아이들은 미국 최고입니다. 지진 현장, 산사태, 테러 현장에서 수백 명을 구했어요. 에밀리도 반드시 찾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도 희망에 찬 눈빛으로 개들을 바라봤어요. 오전 9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개들은 에밀리의 옷냄새를 맡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전문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카메라맨 톰과 함께 뒤따라갔죠.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어요.
블러드하운드 한 마리가 뭔가 발견한 듯 짖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물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종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아이가 이 방향으로 갔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산불 연기가 냄새를 지워버린 거였죠. 오후가 되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강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다른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안 돼요. 제발 조금만 더요. 에밀리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색견 팀이 돌아왔습니다. 마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개들이 제대로 추적할 수 없어요. 내일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희박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제 생중계를 본 시청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에밀리를 위한 기도, 격려, 응원.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임의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텐트에 앉아 에밀리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30시간이 지났어요. 수색견 팀이 다시 출동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마크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부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한 가족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40대 한국계 부부와 10대 아들이었어요. 남자가 소방대장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개 한 마리가 뛰어내렸어요. 새하얀 개였습니다. 중형견 정도 크기의 쫑긋한 귀, 말린 꼬리, 영리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진돗개였습니다. 한국 친구한테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설이라고 했어요. 마크가 다가와서 설이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전문 수색견 10마리도 실패했는데 훈련받지 않은 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한국계 남자는 설이가 한국에서 훈련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전문견도 못 찾는데 저 작은 개가 뭘 한다고. 한국계 남자의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이는 특별하다고 진돗개는 후각이 다르다고 간청했어요. 소방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가 나서서 해보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말했어요. 소방대장이 한숨을 쉬며 30분만 허락했습니다. 한국계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요. 톰에게 신호를 보내 저 가족을 따라가며 전부 찍으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리의 눈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재킷을 서리에게 맡겼어요. 서리가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수색견들처럼 흥분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건 아무 방향이나 가는 거라고, 추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한국계 가족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어요.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서리가 에밀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시청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서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리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미국 수색견들은 빠르게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는데 서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계 남자가 서리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서리는 3년 전 한국 진도에서 직접 데려왔다고 했어요. 서리는 특별합니다. 진돗개는 7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지켜왔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말을 담았어요. 생중계 시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국 수색견들이 가지 않았던 서쪽 계곡 방향이었어요. 마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쪽은 아니에요. 우리 개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서리를 믿는다며 계속 따라갔어요. 저도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뭔가 본능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서리가 맞다고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서리가 멈춰섰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요. 뭔가 확신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소방관 2명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서리가 계곡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위험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리를 믿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위와 나무 사이를 능숙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 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허락받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가 300만 명을 넘었다고요. 전국이 서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절벽 앞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작게 짖었습니다. 한 번만요. 민준 씨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찾았어요. 서리가 찾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왔어요. 절벽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가 너무 자욱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소방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시간 낭비였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계속 절벽 아래를 보며 조용히 짖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방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절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래는 50m 낭떠러지였습니다. 게다가 불안정한 바위지대였어요. 내려가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죠.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소방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절벽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서리의 태도가요. 저게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민준 씨가 간청했습니다. 소방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다른 지역도 수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어요. 골든타임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딸도 에밀리와 같은 나이예요. 만약 우리 딸이었다면. 제발요. 그 말에 소방대장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위에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15분 후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절벽 위를 천천히 선회했어요. 저도 카메라로 헬기를 따라갔습니다. 생중계 시청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서리를 응원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헬기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절벽 중간에 작은 동굴 같은 게 보인다고요. 하지만 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들어가 보려면 사람이 직접 내려가야 한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바위가 불안정해요. 조종사가 경고했습니다. 소방대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칫 구조대원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서리가 다시 짖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요. 민준 씨가 무릎을 꿇고 서리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설아. 내가 맞아. 그가 소방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소방대장이 팀원들을 봤습니다. 한 젊은 소방관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이었습니다. 5년차 구조대원이었어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데이빗은 장비를 챙겼습니다. 로프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확인은 해봐야죠. 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데이빗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절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로프를 고정하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리도 조용히 앉아서 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10m, 20m. 데이빗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바위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30m쯤 내려갔을 때 데이빗이 멈췄습니다. 동굴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서리가 맞았던 거예요. 데이빗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겨우 사람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가 헤드랜턴을 켜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에밀리 존슨.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헛수고였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5m쯤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에밀리를 찾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이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변 소방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상태는 어때요? 소방대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몇 초간 대답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지만 살아있어요. 데이빗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현장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안고 울었어요. 마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민준 씨를 향했어요. 그는 서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리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구조대원 2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어요. 의료 장비를 들고 갔습니다. 에밀리를 들것에 안전하게 고정해야 했거든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에밀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들것에 누운 채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로프가 천천히 당겨졌습니다. 에밀리가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흙투성이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달려갔습니다.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어머니가 에밀리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의료진이 급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탈수와 다리 골절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구급차가 에밀리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장에 남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방관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소방대장이 민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과 서리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리가 한 거예요. 진돗개의 힘입니다.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리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중계 시청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요. 전 세계가 서리의 기적을 지켜봤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서리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생중계 영상이 24시간 만에 3억 뷰를 넘었다고 했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든 곳에서 서리가 트렌드 1위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에밀리는 완전히 회복 중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라고요. 서리가 정확히 골든타임 안에 찾아낸 겁니다. 에밀리 부모님이 민준 씨 가족을 초대했어요. 에밀리가 서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어요. 에밀리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설아.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전국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하라고요.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진돗개 전문가를 소개받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진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카메라맨 톰과 함께였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거든요.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섬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진돗개의 고향이었습니다. 진돗개 보존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평생을 진돗개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예요. 1962년부터 국가가 보호하고 있죠.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700년 이상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고 했어요. 외부 견종과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보호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충성심, 용기, 지혜. 우리 선조들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이죠.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유전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10년간 진돗개 유전자를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는 다른 견종과 달라요. 특히 냄새 식별 능력이 뛰어나죠. 교수님이 연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진돗개는 블러드하운드만큼 후각이 발달했지만 동시에 독립적 판단력도 뛰어나다고 했어요. 명령 없이도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리가 보여준 능력이에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미국 수색견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지만 서리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죠.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들고 왔어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편집실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숨겨둔 보물. 에밀리 구조 장면, 한국 취재 영상, 전문가 인터뷰를 모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이 12%를 기록했어요. CNN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진돗개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진돗개 입양 문의가 600% 증가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쇄도했어요. FBI와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돗개를 수색견으로 훈련시키고 싶다고요. 마크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서리가 내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했어요. 진돗개 훈련 프로그램을 배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어요.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올해의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은 한국이 세계에 숨겨둔 보물, 제시카 앤더슨.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민준 씨 가족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서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리와 진돗개,
그리고 700년간 이 놀라운 유산을 지켜온 한국 사람들의 것입니다. 객석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 발령이 났다고요. 10년을 기다린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야 할 이야기들이 더 많았거든요. 에밀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민준 씨 집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서리를 보러요. 에밀리와 서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어느 날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리에게 새끼가 태어났다고요. 5마리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진돗개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시카, 한 마리 키우실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설이 같은 친구가 제게도 필요하다고요. 한 달 후 저는 새끼 진돗개 1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암컷이었어요. 새하얀 털에 똘망똘망한 눈이었습니다.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어요. 설이의 딸이니까 별이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이와 함께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집에 데려와 마당에 내려놨어요. 별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설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충직한 눈이었어요. 잘 부탁해, 별아. 제가 말했습니다. 별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진돗개 문화제에 참석해달라고요. 특별 게스트로 말이에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진돗개 문화제 현장이었어요. 수백 마리의 진돗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저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시카 앤더슨 씨는 진돗개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답사를 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문화를 지켜온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행사 후 진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 왔던 그곳이었어요. 보존회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설이도 함께 왔다고 하더군요. 민준 씨가 한국 방문 기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설이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년 만이었지만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설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설아. 내가 세상을 바꿨어. 설이가 제 뺨을 핥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제는 세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별이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데리고 나온 겁니다. 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승진만 생각하는 야심찬 기자였어요. 하지만 설이가 제게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진실의 힘, 문화의 가치, 그리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용기를요. 그날 저녁 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별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엄마 설이처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별이와 함께하는 인생,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서의 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 이 모든 게 설이가 준 선물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700년간 지켜온 보물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구했어요. 지금까지 CNN 앵커 제시카 앤더슨과 한국 진돗개 설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700년간 지켜온 한국의 보물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